책 제목 열방약국 말기 암통암요법 상담소 책 리뷰. 나는 2023년 6월 5일 대학병원에서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 지금이 2024년 9월 말이니 1년 4개월 정도 투병 중에 있다. 나도 병원에서 담당 교수님이 환자가 먹고 싶어 하는 거 먹으면 된다. 잘 먹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원 생활을 했다. 영양팀에 문의를 해도 고루고루 잘 먹으라는 안내 정도만 받아서 늘 궁금했다. 막막한 상황에서 의지하게 되는 거라고는 유튜브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 뿐. 내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도서관에 가서 암 관련 책들을 고를 수 있는 만큼 모아서 암에 대해서 완전 정복하기 위해서 책을 펴들었다. 그러다 열방약국 말기 암통암요법 상담소를 만났다. 작가의 아버지도 나와 같은 폐암을 극복하는 상황을 보니 나도 자신감과 희망이 생긴다. 이 책의 비법들을 모아 암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암을 이겨내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필기하듯 모아두었으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다시 보시고 확실하게 암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제목 열방약국 말기 암통암요법 상담소. 지은이 김우나. 출판사 리더북스. 1장. 사기 폐암에 걸린 아빠와 유방암 2기 딸의 슬기로운 대화. 입에 쓴 음식, 먹기 싫은 음식이 선택 1순위입니다. 항암 음식 준비는 이렇게 하라.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항암 식단은 야채를 최대한 많이 섭취하기이다. 얼마나 간단한가. 엄마는 5일치의 야채 식단을 한꺼번에 준비했다. 이것을 김치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꺼내서 데워 먹으면 된다. 매일 야채를 씻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항암식은 최대한 간단하면서 다양한 야채를 섭취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이인이 매일 아침 섭취한 양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암 연구에서 발표한 디자이너 푸드표에 있는 항암 작용이 있는 야채를 최대한 포함한다. 식단에는 철저히 식용유, 설탕, 밀가루, 붉은 고기를 완전히 배제했다. 아침에 대략 20가지 이상의 항암 푸드를 한 끼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점심은 한식으로 각종 국을 많이 끓여서 한 끼 분량씩 냉동실에 넣었다가 돌아가면서 섭취한다. 황태, 전복, 미역국, 된장국, 장어탕, 생선구이, 전복죽 등이다. 세포독성 항암제를 맞은 후 일주일은 울렁거림으로 식사를 많이 하기가 힘들다. 이때 주로 아빠가 많이 드셨던 음식은 누룽지다. 찰보리, 현미, 흰쌀 검정콩으로 밥을 해서 프라이팬에 직접 눌러서 많이 만들어 놓는다. 식사하기 힘들 때 따뜻한 현미 누룽지가 체온을 올리고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디자이너 푸드 출처 미국 국립암연구소. 최상위 단계, 생강, 마늘, 양배추, 대두, 감초, 미나리과의 식물, 당근, 샐러리, 방풍나물 등. 중간 단계, 양파, 녹차, 강황, 통밀, 아마, 현미, 감귤류, 십자화과 식물. 낮은 단계, 멜론, 바질쑥, 키위, 딸기, 귀리, 박하, 오레가노, 오이, 타임, 산파, 버섯류, 로즈마리, 세이지, 감자, 보리, 베리류. 아침 식단. 사과 5개, 토마토 7개, 당근 4개, 오이 3개, 비트 1개, 양배추 2분의 1, 브로콜리 1개, 오일 분량.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는 삶는다. 나머지 야채와 함께 넣고 믹서기로 간다. 아침에 그릇에 담아 야채 동결 가루를 2스푼 넣는다. 유기농 동결 가루, 신선초, 케일, 밀싹, 보리, 새싹, 미강. 준비한 야채식 동결 가루, 1등급 삶은 달걀 1개에서 2개, 찐 단호박 또는 고구마, 견과류, 오곡미, 숟가루 1스푼, 양파즙 1포. 바나나, 포도, 복숭아 하루 섭취량. 찐 마늘을 으깨서 꿀에 넣어 병에 저장한 것을 한 수저 먹는다. 암에 걸린 동물에게 과도한 설탕 섭취는 수명을 단축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아빠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원하지 않는 것을 먹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마시고 싫은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마크 트웨인의 명언을 제시했다. 항암 3차 후 첫 CT 결과에서 분명히 암세포에 빠르게 증식하는 성질이 꺾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식이요법과 함께 아빠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건강선포문을 적어드렸다. 사기의 전이암은 일반 암세포에서 더 나쁜 성격이 발현된 줄기세포암이다. 현재의 의학적 치료로 이 줄기세포암을 직접적으로 사멸하는 방법은 아직도 의학계의 난제이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암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창조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성경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되뇌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빠와 엄마는 내가 적어준 건강선포문을 소리내어 날마다 읽으셨다. 나는 10년을 더 산다. 예수님의 보혈이 날 깨끗하게 하신다. 암세포는 날마다 줄어든다. 새로운 세포로 재생된다. 항암 주사를 거뜬히 맞는다.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다. 본격적인 투병 준비.
나는 나이도 젊고 이기였기에 가능했다. 전이암과 말기암은 암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나타나는 증상도 다양하다.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에 기력이 급격히 쇠퇴해지고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심각한 증상들이 발현된 후이다. 이럴 때는 절대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우왕좌왕할 시간도 없다. 이 책에 있는 지침대로 식단을 빠르게 세팅하고 병원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맞춰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진행한다. 가족들이 여러 명이 동원된다면 긴 투병 시간에 지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말기 환자에게 녹즙을 추천하는데 보호자가 준비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야채 섭취의 극대화이다. 항암 중 말기암 환자는 생야채를 갈아먹기가 힘들다. 소화력이 떨어져 있으므로 수프 형태로 만들어 자주 마시면 된다. 식이요법에 대한 환자의 이해와 가족들의 이해가 치유의 첫걸음이다. 몸의 환경을 암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환자의 음식에 간은 미량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죽염으로 간을 하고 천연간장, 고추장, 된장으로 양념한다. 설탕 대신 매실이나 유기농 꿀을 사용한다. 마늘, 생강, 후추, 고추는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으니 많이 사용해도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식용유, 우유, 유제품, 설탕, 밀가루, 붉은 고기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면 암의 치유가 빨라진다. 병원에서는 식단 지도가 너무나 단순하다. 호중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단백질 공급에 집중하게 한다. 말기암 환자가 우유를 마시고 유제품으로 만든 단백질 보충제를 쓰면 암은 급격히 전이되고 자라난다.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섭취는 최소화해야 한다. 대신 1등급 유기농 달걀을 삶아서 1일 2개를 섭취하고 바다에서 나는 전복, 문어, 황태, 기타 흰살 생선으로 보충한다. 암세포의 표면에는 포도당을 흡수하는 수송체가 정상세포보다 3배에서 8배 이상 많다. 철저히 잡곡식을 하고 인슐린을 급격히 올리는 식단을 피해야 한다. 아빠 얼굴에서 빛이 나요. 이렇게 암을 관리하면 된다. 아빠가 항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암세포가 줄어들게 한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철저한 식이요법 실시, 명확한 목표 제시,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 채우기, 천연물을 통한 정밀한 암 신호 전달 차단 및 사멸, 가족 간의 사랑과 협력. 첫째, 식이요법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히 끊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육류, 우유, 유제품, 밀가루, 설탕, 식용유를 식단에서 배제했다. 야채 10가지 이상과 잡곡밥, 생수 마시기, 적절한 단백질 섭취이다. 둘째, 살아야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10년을 더 살겠다는 목표를 가졌고 아빠는 50년 이상 피우던 담배를 끊었다. 나는 특별히 처음 3개월을 목표로 했다. 암의 크기를 첫 3개월에 줄이고 암의 성질을 꺾이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시한 목표대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 환자는 검사 결과에 용기를 얻어서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결핍된 영양소는 15가지 보충제로 채웠다. 나의 스승님은 마법의 탄환은 없다고 항상 말씀하셨다. 어떤 한 가지로 암을 치료한다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다른 사람이 이것 먹고 나았다고라는 소리를 따르면 안 된다. 이장 암세포를 알면 치유 전략이 보인다고? 세포막이 세포의 뇌라고 해요. 세포대사 이야기. 결론적으로 암세포는 에너지 대사에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암 환자는 혈당이 치솟는 식사를 피해야 한다. 흰 쌀밥, 흰 밀가루, 단 과일, 단 케이크 종류를 피해야 한다. 인슐린 분비가 암의 전이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데 포화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의 과다 섭취는 암세포의 증식과 관련이 있다. 이런 기름은 세포막의 유동성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는 미토콘드리아의 유동성과 기능에 손상을 준다. 포도당과 글루타민을 동시에 이용한 경우 저산소 환경에서 암세포는 오래 생존하게 된다. 암세포보다 더 문제세포가 있다고? 암줄기세포의 특성. 암줄기세포는 암 조직에서 0.1에서 5%를 차지하고 있다.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에 비해서 암줄기세포는 휴면기에 있거나 서서히 분열하는 특징이 있다. 일반 항암요법은 주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목표로 하기에 암줄기세포를 사멸시킬 수 없다. 말기암이나 전이암은 암줄기세포가 발현되기 때문이다. 기존 항암제 요법만으로는 치료가 되기 어렵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세포독성 항암제는 정상세포에 손상이 많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표적 항암제는 단 한 개의 표적에만 반응하므로 다중표적을 보이는 말기암에는 효과가 없다. 면역 항암제도 새로운 치료법으로 나타났으나 이 항암제를 쓸 수 있는 암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이렇듯 기존의 항암제 요법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요법이기에 약물 내성을 보이는 암줄기세포가 살아남아 100% 암의 발생과 재발을 제어할 수 없다. 문제는 내 몸의 환경이야. 암 발현 스위치를 끄려면
말기암 환자라면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은 다 변화를 주어야 한다. 지난 시간 고정된 환경이 나에게 이미 독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환경에 대한 심각한 고찰이 필요하고 이 변화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 이것을 건너뛰고 병원의 수술, 항암, 방사 치료에만 의존하는 건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말기암 표준 치료만으로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한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말기암의 5년 생존율을 보면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제3장 항암제가 암세포를 다 죽이지 못한다고요? 세포 독성 항암제는 정상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가 암세포를 다 처리하지 못한다. 항암제는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로 구분된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주기에 주로 작용하여 세포 분열을 저해하거나 DNA의 복사, 전사, 번역 과정을 차단한다. 세포의 성장이 억제되는데 정상세포와 암세포에 다 작용하고 정상세포 중 세포 증식이 빠른 세포에 주로 작용한다. 모근세포, 구강세포, 위점막세포는 세포가 빠르게 교체되므로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 정상세포는 빠르게 회복하기도 하지만 항암제 횟수가 누적될수록 정상세포의 손상이 축적된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혈액학적 부작용이 크게 나타난다. 골수 기능 억제로 적혈구, 혈소판, 호중구, 백혈구 등의 생성을 방해한다. 따라서 적혈구의 감소로 빈혈,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 호중구 감소로 인한 감염이 생길 수 있다. 환자들이 제일 공포스럽게 여기는 항암제가 1세대 항암제이다. 제일 먼저 머리카락이 빠지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울렁거리고 미각이 바뀌어서 입맛이 사라진다. 이때 체중 감소와 손발저림, 걸을 수 없는 관절 통증도 나타난다. 체중 감소가 5kg 이상이 되면 식이요법과 보충제 요법을 하여 무엇보다 체중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1세대 항암제는 3주에 한 번씩 투여하는 주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 1일차부터 메스꺼움, 구토가 시작되고 입맛이 없고 몸이 힘들어지는 시간이 지속된다. 7일차에는 구내염도 시작되고 2주차에는 백혈구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손발의 감각이 무뎌지고 저리고 체온이 떨어진다. 10일 이후부터 서서히 식욕이 올라와서 식사를 조금 하다가 3주가 되어 항암제를 투여하는 사이클이다. 마지막 3주차에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다음 항암제를 맞을 준비를 하면 된다.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 세포 독성 항암제는 독성이 강하므로 약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볶은 현미차 레몬즙을 희석해서 자주 마셔주면 항암제 부작용이 덜할 수 있다. 독소루비신은 일명 빨간약이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항암제인데 구내염, 울렁거림, 탈모, 피부 발진, 부종과 심장 독성이 있다. 투여 직후 부정맥 심근염이 나타날 수 있다. 약의 색깔로 인해 투여 후 소변이 젓갈색 오렌지색으로 변할 수 있다. 소변에서는 냄새가 나고 환자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로 예민해진다. 나는 항암 때 이 냄새들이 역하여 하루에 속옷을 3번 갈아입었다. 아빠는 쉐이빙한 두피에서 진액이 나온다고 두피를 자주 닦으셨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땀구멍, 소변 등으로 항암제가 배출된다. 시스플라틴은 신장 독성, 말초신경증, 전해질 수치 이상, 간 수치 상승, 미각 변화, 탈모 등의 부작용이 있다. 파클리탁세는 관절 통증, 근육통이 심하므로 뉴론틴 계열의 진통제를 처방해준다. 상담하는 환자들에게 처음부터 식이요법과 보충제를 항암 중 병행하면 관절 통증, 체중 감소, 구내염이 거의 사라졌다. 보충제 병행 환자는 체력 저하와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항암 후 회복력이 확연히 빠름을 볼 수 있다. 환자들에게 한 가지만 세포 독성 항암제를 쓸 때의 보충제를 추천하자면 베타그루칸이다. 이 책의 보충제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세포 독성 항암제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정상세포의 손상을 없게 하는 방법을 특히 말기 전이암 환자는 꼭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암세포를 줄이려다가 정상세포의 손상과 체력 저하로 인해 치료에 큰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표적 항암제가 한 개의 표적에만 작용한다면? 세포막에 암세포 신호 전달 수용체가 있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게 신호를 주는 수용체를 표적으로 해서 활성을 억제하고 공격하는 항암제이다. 세포 표면에 작용하는 약물과 세포 내부 표적에 작용하는 약물로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한다. 모든 암에 사용할 수는 없고 면역 화학 검사를 통해 표적이 되는 단백질이 있는 경우에 투여가 가능하다. 또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으로 불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세포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표적 치료제도 내성이 있다. 표적 치료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는 골수 손상이나 탈모 부작용이 적지만 간 효소 수치 상승, 피부 발진, 설사, 구내염,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있다. 허셉틴은 심장 부작용이 있고 이레사는 피부 발진의 부작용이 있다. 타세바는 피부 발진,
설사, 간혹 독성을 보인다. 아바스틴은 백혈구, 호중구, 혈소판, 감소증, 말초신경병증, 고혈압, 근육통, 설사복통이 나타난다. 허셉틴 치료 중 스타틴 제제를 복용하면 신부전을 최대 66%까지 낮춘다는 캐나다 토론토 연구진의 2020년 3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면역 항암제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잠에서 깨우는군요. 면역 관문이란 면역 항암제는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90세 사기 뇌전이 흑색종으로 진단받아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로 완치되어 2022년 현재까지 생존하게 한 새로운 항암제이다. 2000년 전후로 표적 치료제를 통해서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표적에 작용하는 약제가 개발되었다. 이제는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 항암제의 시대가 되었다. 놀라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항암제 역시 모든 암 환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표적 치료제는 신호 전달 수용체를 공격함으로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사멸요법이었다.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에 작동하지 않는 면역세포를 깨우고 면역 균형을 되돌리는 치료법이다. 우리 몸에는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 도구가 있는데 이것을 면역 관문이라고 한다. 자가면역 질환의 면역질환은 면역계가 자신을 공격하는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류머티스, 루푸스 같은 질병이 있다. 면역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격하기 위해 심한 활성을 하면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 우리 몸은 심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이런 과한 면역 활성을 억제하는 것이 면역 관문이고 활성된 면역은 억제하고 억제된 면역은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병기법 이해하기, 분화도에 의한 병기 이해하기. 사기암을 좀 더 자세히 세분화한다면 분화도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 암세포는 2장에서 언급했듯이 분화가 완전히 된 세포를 정상체 세포로 본다면 암세포는 분화가 아직 덜 된 상태로 있는 단세포로 퇴행된 것이다. 분화가 되었다는 것은 단세포에서 분열, 증식을 하면서 모양과 기능이 완벽히 갖춰진 세포를 말한다. 안구세포, 간세포, 심장세포 등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이 부여된 세포이다. 이 세포들이 환경적, 유전적 요소에 의해서 변이하게 되어 다시 단세포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암세포이다. 단세포의 성격은 다시 분열, 증식, 성장하려고 한다. 체세포는 이미 성장이 끝났는데 느닷없이 다시 역행된 세포가 급격한 증식을 하는 것이다. 4장 3중 음성 유방암의 치료 방향. 암세포가 암줄기세포로 변하는 환경은 암과 염증 지표 이해하기. 암은 치료되지 않은 상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상처가 나면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염증 반응으로 발현되는 신호가 COX2이다. 암의 전이. 성인의 몸에서는 1일 500에서 1000개의 암세포가 생성된다. 일본 고바야시 박사의 연구는 무증상 성인의 1000명 중 1명만이 암이 없다고 한다. 검진자의 70.6%는 전암 단계의 세포가 있고 25%는 증상 발현 전 단계의 암이었다. 5%는 암무게가 1g 이상이지만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1g의 종양에서 암세포가 300에서 400만 개가 피부가 벗겨지듯이 떨어져 나온다. 대부분은 림프관이나 혈관에 떠돌아다니다가 면역세포의 표적이 되어 사멸한다. 외과적 치료를 통해 암세포를 건드리면 종종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전이가 된다. 5장 최신 연구가 밝히는 천연물의 효능. 세계의 통합치료 현실. 통합의학의 추세. 세계적인 추세는 암 환자가 병원에서의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중국, 일본은 한방 본초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치료하는 통합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암 환자의 30%에서 87%가 영양장애로 진단받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부작용이나 죽음에 이를 수 있다. 표준 치료 외에 영양장애를 개선할 보충제를 꼭 병행해야 한다. 또한 표준 치료 시 나타나는 부작용을 낮추는데도 생약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인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통합의학 치료는 한방 본초를 넘어서 천연물 제제를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식물은 현재 2000종류에 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강, 마늘, 버섯, 강황, 오수유, 알로에, 양파, 포도씨, 구기자, 오미자, 귤 껍질에 항암 성분이 풍부하다. 이런 천연물은 굳이 한방적 약재가 아니고 식품으로서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식물이 분자 기전으로 입증된 항암 식물이다. 식품으로도 섭취하고 이런 천연물 제제를 통해서 항암 치료율을 올릴 수 있다. 암 치료의 관건은 면역력을 올리는 것이다. 표준 치료를 진행하면서 정상세포의 손상, 골수 기능 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손상된 면역체계의 회복을 위해 쓰는 것이 천연물, 보충제 그리고 한약제제이다. 지금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양방과 천연물 요법을 병행함으로 치료율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면 환기는 종양에 대항하는 자연살해 세포를 활성화한다. 십전대보탕을 종양 유발 쥐에게 복용시키니 신경교종의 억제와 생존율이 증가했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45개 암병원에서 88.9%의 환자에게 통합 암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항암 부작용을 조절하는 천연물과 생약, 암 환자와 운동. 우리 몸 안에 남아도는 지방은 림프계의 순환을 저해한다. 림프계는 노폐물이 쌓이고 배출하는 장소이다. 림프계의 배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 지방 조직의 축적과 염증이다. 또한 림프계를 고장이 나게 하는 습관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환자라고 누워만 있어서는 안 된다. 아주 힘들어서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 앉아있지 말고 매트를 깔고 제자리 걷기라도 해야 한다. 폼롤러로 마사지를 해주어 혈류의 흐름을 개선하고 림프액을 움직이게 하면 염증과 노폐물이 빠지고 해독된다. 암을 유발한 생쥐에게 매일 4km에서 7km를 달리게 하자.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6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것으로 열방약국 말기 암통합요법 상담소 책 리뷰를 마칩니다. 먼 곳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전하고 싶은 책을 만나면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한 메시지, 맑은 공명이었습니다.